자,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부동산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기업들 간의 눈치 싸움, 그 사이로 오가는 막대한 자본의 흐름, 그리고 이 모든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 놓은 무시무시한 규제의 이야기까지. 한국 주택시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이 매혹적인 사건의 전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부동산이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주들은 대체 왜 그렇게 서둘러 내다 팔아야만 했을까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2021년과 2026년의 거래 내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자산 가치가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일한 건물인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가치가 믿기 힘들 정도로 뛰었죠. 이건 뭐 단순한 물가 상승률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주 이례적이고 극적인 점프거든요. 숫자로 좀 더 확실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소스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에 이 건물의 매입가가 27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매각가는 무려 391억 원에 달했죠. 단순 차익만 대략 119억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보유기간인 5년으로 나눠보면 매달 약 1억 9,900만 원씩 꼬박꼬박 순수익이 쌓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이 매달 통장에 이익으로 꽂힌 거랑 똑같은 거죠.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대체 어떤 건물이길래 이런 기적 같은 수익을 냈을까요? 바로 이 16층짜리 건물, 맹그러브 동대문 코리빙 스페이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서 요즘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아주 트렌디한 공유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아주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매각의 배후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그 주요 플레이어들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운영사인 MGRB가 어떻게 사업을 굴리는지 그 구조를 살짝 알아야 하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통째로 장기 임대해서 다시 빌려주는 마스터리스 방식, 그리고 부지를 사는 것부터 건물 짓고 운영하는 것까지 싹 다 직접 하는 DTO 방식. 이 두 가지 구조의 차이가 나중에 투자자들의 수익률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는요, 바로 이 기업들의 타임라인입니다. 일종의 거대한 의자 뺏기 놀이 같은 건데요. 2020년에 이지스 자산운용이랑 MGRV가 펀드를 만들 때 든든한 배경이었던 현대해상 측 오너 일가가 2021년에는 경영 일선에서 싹 빠집니다. 그러더니 2024년에 주거 개발에 집중하는 현대 하임이라는 회사를 새로 차리고요. 결국 2026년에 자기들이 투자했던 그 자산들을 2천억 원대 규모로 직접 다 사버려요. 초기 투자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판을 짰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 바로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이 등장합니다. 아니, 원래 투자자조차 회사를 새로 차려서 다시 살 정도로 이렇게 알짜배기 매력적인 건물을 기존 펀드 운용사는 대체 왜 팔아야만 했을까요? 건물이 낡아서? 아니면 시장 수요가 떨어져서?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한국 임대주택 시장 전체를 덮친 아주 치명적인 규제, 수도권 내 법인 주택 매입 시 LTV 0%라는 무시무시한 벽 때문이었어요. 이 한 줄자의 규제가 모든 투자 공식을 그야말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전 상황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옛날에는 다들 어떻게 했냐? 내 돈 반에 은행 대출 반을 섞어서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률을 0원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요, 대출 0%, 네, 단 1원도 못 불립니다. 무조건 100% 내 돈, 순수하게 생돈으로만 건물을 사야 하는 아주 잔혹하고 새로운 현실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대출이 딱 막혀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인 IRR, 즉 내부 수익률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대출이라는 지렛대가 사라지는 순간 예전이랑 똑같은 월세 수익을 받아도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확 떨어지거든요. 투자자들이 성공을 계산하던 전통적인 수학 공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리스 구조가 갑자기 기대 이하의 수익률로 평가받게 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겁니다.
신규 대출은 아예 막혔죠. 거기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게다가 엄격해진 DSR 규제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리파이낸싱마저 꽉 차단돼 버렸어요. 정말이지 훌륭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팔아야만 하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투자 시장의 지형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LTV 0%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놨습니다. 철저한 양극화를 낳은 건데요.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확정하던 국내 대표 디벨로퍼들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신규 투자 속도를 늦추고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해야만 했죠. 그럼 이 빈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모건 스탠리나 TPG, 안젤로 고든처럼 대출 없이 100% 현금, 즉 올해쿼티로 단번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자본가들입니다. 오직 이들만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이 떡하니 열린 겁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시죠? 신생회사인 현대아임이 어떻게 맹그로브 신설이나 동대문 등 총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자산을 단숨에 쓸어 담을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대아임 뒤에는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글로벌 투자사 TPG의 안젤로 고든의 전폭적인 지원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대출 규제라는 진입장벽을 아주 가볍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다음 세대의 주거 공간, 코리빙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딜을 보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유동성이 극도로 제한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성사된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향후 자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거다. 맞습니다. 대출이라는 생명줄이 끊긴 상태에서 성사된 현대아임과 TPG 안젤로 고든의 이 2천억 원대 거래는 코리빙 임대주택 시장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완벽히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격표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거래의 출발점이 될 거란 뜻이죠.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시대,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갖춘 극소수의 글로벌 거대 자본들만이 판을 짤 수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심 속 주거 공간은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게 될까요? 이 미스터리한 시장의 다음 행보, 우리 모두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해설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